경제적 자립을 돼 있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소극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존재가 된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 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만 있는 언어 하나가 있다잖아요. 한. 부부가 전우애가 생기는 가장 좋은 시기가 공동으로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용기 입어서 두 번째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도 관심 많이 보여주실 거죠? 강의 제목은 30대 여성은 왜 일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결혼한 30대 여성에게 일이 절절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10대, 20대까지는 큰 제약 없이 부모님 보호하에서 자신의 삶을 펴표히 걸어가고 삶을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이벤트가 30대 때 주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과 동시에 삶에 많은 변화와 격차가 유발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20대 때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고 방식으로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치밀하게 사전 준비되지 않는 30대의 삶은 결국 나와 타인 간의 격차를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에 내 인생에 격차를 만들지 않고 계속 쭉쭉 나아가는 삶을 살려면 지켜야 할, 고수해야 할 규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자립입니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끼리 이런 사이에 그것 갖고 꼭 불편해야 되겠어? 네, 불편해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경제적 자립이 중요한 이유는 자립이 돼 있지 않으면 한쪽에서 경제력이 원천이 되고 한쪽은 그 돈을 타서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대까지 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저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남편의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해보니 눈치를 보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눈치를 준 것도 아니고 눈치를 주면서 준 것도 아니었는데 저 혼자 눈치를 보게 되고 남편이 준 돈은 왠지 그 보고서를 줘야만 될 것 같고 이런 과정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20대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가 눈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관계의 종속을 만듭니다. 눈치를 심하게 보면 내가 이거 사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 행위를 내가 결정하게 되면 남편은 뭐라고 말할까? 모든 것을 의식하면서 결제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 관계의 종속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경제력의 종속은 관계의 종속을 만든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어요. 경제적 자립이 돼 있지 않으면 생각도 그 범위 안에서 하게 되고요. 꿈까지 경제력의 범위 안에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자유의지대로 사는 게 인간인데 자유의지대로 사라지지 않는 실체를 결혼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저는 창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수입은 반드시 제 생각의 자유를 제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기 전에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 내 나이 40이 되기 전에 내가 과감한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경제력은 꿈과 사고의 자유지수도 제약하더라. 여러분, 차라리 힘들면서 고생하면서 한 푼이라도 내가 버는 게 행복하지 이 작은 돈을 어떻게 분배해야 내 가족이 생존할 것인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됐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창업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립을 돼 있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리고 못 모르고 결혼했다면 열일 제껴놓고 아이 낳기 전에 경제적 자립을 빨리 하십시오. 경제적 자립이 돼 있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이상한 컴플렉스에 빠지면서 좀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비루해지더라고요. 인생이 비루해진다는 것, 돈이 비루하게 만들다라는 것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성장하는 삶에 몰입하라입니다. 일단 성장이 멈추면 경력 단절이 됩니다.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지속 성장이 멈추면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 지수가 높아집니다. 상대가 나한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성장이 멈추면 본능적으로 내면의 불안과 초조가 올라옵니다. 근데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올라오면 사람은 소극적이 됩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부정적이 됩니다. 성장이 멈춘 삶은 결국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존재가 되고요. 부정적인 존재가 된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 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주변 사람, 가족들에게 피해 주는 일이 전부입니다. 제 이 영상을 보신 분이 10대에서 50대, 60대, 70대, 자, 전 연령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곁에 있다면은 거리를 두거나 떠나거나 도려내세요. 이거는 인생을 제가 60까지 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내 삶을 자율 운행을 할 권리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를 뺏거나 내가 힘들어지거나 내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 걸림돌이나 장애물은 우리 스스로 치우고 피해서 온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속 성장하는 삶은 인생과 삶이 늘 호기심과 성취욕으로 사람이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주고요, 영감을 줍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지속 성장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존재가 돼간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견지해야 할 게 지속 성장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지속 성장을 하면 성장 그 끝에는 반드시 동반 성장을 견지하게 돼 있고요. 지속 성장과 동반 성장을 끊임없이 구현하는 사람은 성숙한 삶으로도 단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속 성장하는 삶을 꼭 몰입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일가정 양립에 대한 규칙과 룰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명확한 룰을 고수하는 일에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가정 양립이라는 뒤에 숨겨진 어마무시한 삶의 고난과 변수와 갈등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 하나 잘하기도 힘들고요. 일 하나 지속 성장하기도 힘들고 일 하나로 돈 버는 것도 힘든데 일가정 양립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회사의 일을 겸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바쁠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일가정 양립이라는 언어 안에 대한민국 여성들의 희생과 한이 여기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 탓도 못하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너 때문에 그랬어 이런 말도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만 있는 언어 하나가 있다잖아요. 한. 여러분, 행복한 인생에 왜 한이 있어야 됩니까? 행복하게 살기도 다 못 살아서 안타까운 이 시간을 왜 한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고요. 일가정 양립을 혼자 독박으로 하다가 아이가 아프다 할지 힘들어진다 할지 아니면 몹쓸 병에라도 걸린다 할지 그러면은 이 책임의 원인으로 엄마들은 존재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아내와 남편의 삶을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의 공동 육아와 공동 관리를 하겠다라는 룰에 명확한 서약서를 쓰셔야 되고요. 서약 가지고도 안 되면 있잖아요. 가훈으로 걸어 놓으십시오. 일가정 양립을 공동으로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부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전우애가 생기는 가장 좋은 시기가 일가정 양립을 공동으로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사랑해서 낳은 아이를 부부가 같이 기르면서 힘들었어.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한 시간이 처절하게 있는 부부는 나이를 먹어도요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때만 해도 독박 육아 혼자 하다 보니 퇴근해가지고 오는 남편은 돈 벌어 온다는 이유로 그냥 자고 아내 혼자서 365일 휴일도 없이 그것도 하나만 키워요? 저는 아들, 딸 2명이나 돼요. 거의 연년생이에요. 우울증이 왔어요. 내가 낳은 아이, 내가 잘 길러야 한다는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냥 심리적으로 3, 4년 동안 고립돼서 아이에 몰입하는 그 시간이 그 어떻게 가다듬어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기간의 독박 육아로 인한 우울감이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지금 시작한 결혼 생활이랄지 신혼부부랄지 아이를 아직 낳지 않았다면 일가정 양립에 대한 룰에 신념을 가지고 지켜나가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는 30대를 타인들과 삶의 격차가 없는 일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40대, 50대가 돼서 보면 30대를 걸림돌로 만들어서 늪지대로 가져간 사람, 30대의 삶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가능성으로 삶으로 산 사람 40대, 50대 완전히 표시가 납니다. 자, 여러분, 저 38살에 창업을 해서 일가정 양립을 혼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뛰어넘어서 30대 때 창업을 감행을 했기 때문에 40대, 50대에 기업가로서 사업가로서 그 시간을 즐겁게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30대 때 일가정 양립에 파묻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저만의 성취감이 없는 일상이 죽음보다 더했거든요. 자, 그래서 성취감과 자기만의 도전에 맞들인 여성들의 경우는 30대의 시간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40대, 50대를 이렇게 성장하는 삶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추락하는 삶으로 가져갈 것인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대 이후에 여성들이 겪는 심리적인 좌절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40대에 지속 성장하는 삶과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규칙과 룰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50대, 60대 다들 우울감에 젖어 있을 때 그 우울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기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생 40대, 50대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제 감 잡으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공유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